시끄러운 고독. 보흐밀 흐라발. 1장. 35년째 나는 폐지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러브스토리다. 35년째 책과 폐지를 압축하느라 35년간 활자에 찌든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좋게 3톤은 압축했을 백과사전들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나는 맑은 샘물과 고인 물이 가득한 항아리여서 조금만 몸을 기울여도 근사한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는 이제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건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그렇게 주변 세계에 적응해왔다. 사실 내 독서는 딱히 읽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근사한 문장을 통째로 쪼아 사탕처럼 빨아먹고 작은 잔에 든 리큐어처럼 홀짝대며 음미한다. 사상이 내 안에 알코올처럼 녹아들 때까지. 문장은 천천히 스며들어 나의 뇌와 심장을 적실 뿐 아니라 혈관 깊숙이 모세혈관까지 비집고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나는 단 한 달 만에 2톤의 책을 압축한다. 하지만 이 일을 신께서 축복하신 이 작업을 완수할 힘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맥주를 마셨다. 지난 35년 동안 내가 마신 맥주의 양이면 올림픽 경기장의 풀이나 잉어 양식장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뜻하지 않게 현자가 되었고 이제는 내 뇌가 압축기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고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다. 머리털이 모두 빠져버린 내 머리는 알리바바의 동굴이다. 모든 사고가 오로지 인간의 기억 속에만 각인되어 있던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근사했을 것이다. 그 시절엔 책을 압축하는 대신 인간의 머리를 짜내야 했겠지. 하지만 그래봐야 부질없는 건 진정한 생각들은 바깥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국수그릇처럼 여기 우리 곁에 놓여 있다. 세상의 종교재판관들이 책을 태우는 것도 헛일이다. 가치 있는 무언가가 담긴 책이라면 분서의 화염 속에서도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진정한 책이라면 어김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를 가리킬 것이다. 언젠가 작은 계산기를 산 일이 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한 순지간만한 기계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드라이버로 계산기 뒷판을 열어보고는 기쁨의 전율을 느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책 10쪽 두께의 우표만한 소형 금속판 하나, 그리고 수학의 변분을 담은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정한 책에 내 눈길이 멎어 거기 인쇄된 단어들을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대기 속에서 파닥이다 대기 중에 내려앉는 비물질적인 사고들 뿐이다. 대기에서 자양분을 얻고 다시 대기로 돌아가는 사고들.
면병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성혈처럼 만사는 결국 공기에 불과하니까. 35년째 나는 책과 페지를 꾸려왔고 15대에 걸쳐 사람들이 글을 읽고 써온 나라에서 살고 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그보다 더 큰 슬픔이 담긴 생각과 이미지를 머릿속에 차근차근 쌓아가는 습관과 광기가 항시 존재해온 유서 깊은 왕국에 나는 거주한다. 단단히 동여맨 한 보따리의 개념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이제 그 모두가 내 안에서 되풀이된다. 35년째 나는 내 압축기에 붉은색 버튼과 녹색 버튼을 누르고 있지만 35년째 수리터들이 맥주를 마셔온 것도 사실이다. 마시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난 술꾼이라면 질색이니까 사고의 흐름을 돕고 텍스트의 신부까지 더 잘 파고들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독서는 기분 전환이나 소일거리가 아님은 물론 쉽게 잠들기 위한 방편은 더더욱 아니다. 15대에 걸쳐 사람들이 글을 읽고 써온 나라에 사는 내가 술을 마시는 건 독서로 인해 영원히 내 잠을 방해받고 독서로 인해 선망증에 걸리기 위해서다. 고상한 정신의 소유자가 반드시 신사이거나 살인자일 필요는 없다는 헤겔의 생각에 나 역시 동의하기 때문이다. 나라면 내가 글을 쓸 줄 안다면 사람들의 지극한 불행과 지극한 행복에 대한 책을 쓰겠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책을 통해 책에서 배워 안다. 사고하는 인간 역시 인간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고라는 행위 자체가 상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내 손 밑에서, 내 압축기 안에서 희귀한 책들이 죽어가지만 그 흐름을 막을 길이 없다. 나는 상냥한 도살자에 불과하다. 책은 내게 파괴의 기쁨과 맛을 가르쳐 주었다. 세차게 퍼붓는 비와 건물 폭파 기사들을 나는 사랑한다. 거대한 타이어에 바람을 넣듯 폭파 기사들이 집과 거리를 송두리째 날려보내는 광경을 나는 몇 시간이고 서서 지켜본다. 벽돌과 돌과 지주가 몽땅 들리는 그 첫 순간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뒤이어 집들이 고요히 내려앉는다. 옷이 흘러내리듯. 기관이 폭발한 대형 여객선이 호련히 바닷속으로 가라앉듯. 나는 그 자리에 남아 먼지구름 속에서 우지끈대는 음악에 쌓여 생각한다. 내가 일하는 깊디 깊은 지하실과 희미한 전구불빛 아래 35년을 만져온 압축기를, 내 머리 위 마당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린다. 천장에 난 통로로 마치 하늘에서 풍요의 뿔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뚜껑 문으로 포대나 나무 상자 혹은 종이 상자에서 폐지가 무더기로 쏟아진다. 시든 꽃이나 포장지 따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극 티켓이나 팸플릿, 아이스바 껍질, 낙서로 뒤덮인 커다란 종이장, 핏물 밴 정육점 종이, 예리한 필름 조각,
타자기 리본이 가득 든 바구니, 생일 꽃다발도 있다. 때론 누군가가 무게를 늘리려고 포석을 쑤셔 넣은 신문지 뭉치가 지하실로 떨어져 내리기도 한다. 못 쓰는 가위나 칼, 망치, 장도리, 정육점 칼도 있고 커피 찌꺼기가 들러붙은 거무스레한 잔이나 시들 대로 시든 웨딩 부케, 멀쩡한 장례 화환이 끼어 있을 때도 있다. 나로 말하자면 35년째 이 모두를 내 압축기에 넣어 압축해왔다. 그것들은 한 주에 3번씩 트럭에서 화물 열차로 옮겨져 제지공장으로 향한다. 그러면 그곳 인부들이 꾸러미를 묶은 철사를 잘라낸 뒤 내 작업물을 산과 알칼리 용액에 던져놓는다. 걸핏하면 내 손을 베는 면도날도 녹여버리는 강력한 용액이다. 그런데 밀려드는 폐지 더미 속에서 희귀한 책의 등짝에 빛을 뿜어낼 때도 있다. 공장지대를 흐르는 혼탁한 강물 속에서 반짝이는 아름다운 물고기 같달까. 나는 부신 눈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렸다가 그 책을 건져 앞치마로 닦는다. 그런 다음 책을 펼쳐 글의 향기를 들이마신 뒤 첫 문장에 시선을 받고 호메르 수풍의 예언을 읽듯 문장을 읽는다. 그러고 나서야 그 책을 상자 안의 내 값진 발견물들 사이에 넣어둔다. 누군가가 기도서 몇 권과 함께 내 지하실에 실수로 내다버린 성화 카드들로 장식한 상자다. 뒤이어 나를 위한 미사인 독서의식을 행하고 내가 만든 꾸러미 안에 그렇게 읽은 책을 올려놓는다. 각각의 꾸러미를 아름답게 꾸며 하나하나에 나의 개성을 부여하고 내 서명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꾸러미들이 저마다 뚜렷이 구분되게 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다. 그러려면 매일 2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고 1시간 먼저 출근해야 한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폐지를 모두 처리하려면 때로는 토요일에도 일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사람들이 유명 화가들의 복제화 600kg을 내가 일하는 지하실에 쏟아붓고 갔다. 렘브란트와 할스, 모네, 마네, 클림트, 세잔을 비롯한 유럽 화가들의 그림이었다. 이제 나는 각각의 꾸러미를 이 복제화들로 둘러싼다. 저녁이 되어 모든 꾸러미가 화물 승강기 옆에 나란히 놓일 때면 나는 그 눈부신 광경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여기엔 야간 순찰이 있고 저기엔 사스키아가 있다. 풀밭 위에서의 점심 식사와 목맨 사람의 집이 있는가 하면 게르니카도 보인다. 꾸러미마다 한복판에 파우스트나 돈 카를로스 같은 책이 활짝 펼쳐진 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피 묻은 종이 상자에는 히페리온이 들었고 낡은 시멘트 부대 한 무더기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피신처로 쓰인다. 어느 꾸러미가 괴테나 실러, 흘덜린 니체의 무덤으로 쓰이는지 아는 사람도 나뿐이다. 나 홀로 예술가요 관객임을 자처하다 결국 녹초가 되어버린다. 날마다 죽을 것만 같은 피로에 찢기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 피로를 덜어내고 자아의 막대한 소진을 줄이기 위해
나는 쉴 새 없이 맥주를 마시고 후젠스키 주점으로 향한다. 다음 꾸러미에 대해 꿈꾸고 명상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기 위해 미래를 좀 더 분명히 보기 위해 나는 몇 리터고 맥주를 들이켠다. 각각의 꾸러미마다 귀중한 유물을 숨겨두기 때문이다. 시든 꽃이나 알루미늄 박 술 장식, 천사의 머리칼에 덮여 보이지 않는 활짝 열린 어린아이의 관. 이 지하실에서 나 자신의 현존만큼이나 놀라운 현존을 과시하는 이 책들에게 나는 작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준다. 내가 일을 끝내지 못해 늘 허둥대는 이유가 그것이다. 종이더미가 산처럼 쌓여 지하실 천장의 뚜껑 문까지 막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공경에 처한 소장이 이따금 갈퀴로 폐지 사이에 길을 내고는 화가 나 벌개진 얼굴을 뚜껑문 안으로 들이밀며 나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태야, 거기 있나? 맙소사, 책에 한눈 팔지 말고 좀 움직여봐. 마당이 종이로 뒤덮였는데 자넨 밑에서 바보 같은 짓거리에나 빠져 있긴가? 그러면 종이더미 발치에 있던 나는 손에 책을 든 채 수풀 속에 숨은 아담처럼 몸을 잔뜩 움츠리고 겁에 질린 시선으로 낯선 주변 세계를 둘러본다. 한번 책에 빠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책 속에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이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순간 나는 내 꿈속의 더 아름다운 세계로 떠나 진실 한복판에 가닿게 된다.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도 10번씩 나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에게 소외된 이방인이 되어 묵묵히 집으로 돌아온다. 그날 찾아낸 수많은 책들, 내 가방 속에 든 책들 생각에 골몰해 길을 걷는다. 전차와 자동차와 보행자들을 피해가면서 녹색등이 켜지면 기계적으로 길을 건넌다. 행인이나 가로등과 부딪히는 일도 없이 걸어간다. 몸에서 맥주와 오물 냄새가 나도 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건 가방에 책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내가 아직 모르는 나 자신에 대해 일깨워줄 책들. 시끌벅적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법이 없다. 의식의 문턱에서 반쯤 졸며 무의식적으로 발길을 옮긴다. 그날 하루 압축한 꾸러미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 서서히 쓰러져 갈 때면 내 몸이 바스러진 책꾸러미처럼 여겨진다. 내 안에서 한 줄기 불꽃이 운숙이나 증기응별기의 불꽃과도 흡사한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다. 작업을 하면서 어쩌다 읽게 된 책들, 그 안에 든 사고의 기름으로 내가 날마다 영원한 야등을 밝히는 책들을 이제 집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돌아온다. 불타는 집, 화염에 쌓인 외양간을 닮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장작의 소산인 이 불에서 생명의 빛이 솟구친다. 가혹한 고통이 재에 섞여 남는다. 35년째 압축기로 폐지를 압축해왔지만 5년 후면 나도 내 기계와 함께 은퇴한다. 하지만 이 기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려고
나는 저금을 하고 있고 저금 통장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함께 은퇴할 것이다. 회사로부터 이 압축기를 사들여 집으로 가져와 외삼촌의 집 정원 한 구석 나무 밑 어딘가에 놓아두고 거기서 하루에 한 꾸러미씩만 꾸릴 것이다. 정말 근사한 꾸러미가 되겠지. 10꾸러미만큼의 힘을 지닌 하나의 조각상, 한 점의 예술작품이 될 것이다. 그 안에 나는 젊은 시절에 품었던 내 모든 환상과 지식, 지난 35년간 배운 것들을 모조리 담아둘 것이다. 그때야말로 매 순간 영감을 받으며 일할 수 있을 테지. 집에 있는 3톤의 책들에서 골라 만든 꾸러미, 사전에 긴 명상을 거쳐 완성한 부끄럽지 않은 꾸러미일 것이다. 게다가 압축통에 책들과 폐지를 넣을 때 나는 그 안에 반짝이 가루와 색종이 조각을 뿌릴 것이다. 최종적인 압착이 있기 전 아름다움이 창조되는 순간이다.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꾸러미를 만들어 1년 뒤에는 정원에서 전시회를 열 테고 그곳을 찾은 방문객들도 내 감독 아래 저마다 자신들의 꾸러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녹색 신호가 들어오면 압축기가 세차게 가동하며 어마어마한 힘으로 폐지를 짓이겨 놓겠지. 책들과 꽃들이 그리고 방문객들 틈에 묻어온 온갖 찌꺼기가 장식물처럼 더해질 것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예민한 이들은 내 압축기 속에서 스스로가 압축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힐지도.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슴푸레한 여명 속에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의자에 앉아 있다. 무릎을 스치는 축축한 내 입술이 느껴진다. 그런 식으로만 나는 잠들 수 있다. 그렇게 자정까지 몸을 웅크린 채 있기도 한다. 잠에서 깨어 머리를 들면 바지의 무릎 부위가 침에 축축이 젖어 있다. 단단히 사리고 또아리를 튼 내 몸은 겨울철에 새끼 고양이나 흔들의자 나무틀 같다. 한 번도 진짜로 버림받아 본 기억이 없는지라 그렇게 나 자신을 방기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내가 혼자인 건 오로지 생각들로 조밀하게 채워진 고독 속에 살기 위해서다. 어찌 보면 나는 영혼과 무한을 추구하는 돈키호테다. 영혼과 무한도 나 같은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을 테지.